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을 대신하여서 국감위원인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이 아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14조 위증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떠한 진술들이, 윤석열 총장에 의한 진술들이 허위 진술로 볼 수 있고,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7가지 위증 혐의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순에 따라서 오전 질의, 오후 질의, 저녁 질의 이렇게 3번의 파트로 나눠서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피고발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옵티머스 사건 보고와 또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통상부 감사에서 이게 적발이 돼서 부적절한 투자라는 감사가 나오게 되자 전파진흥원이 부랴부랴 2018년 하반기에 10월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개월 후에 5월 20일 날, 2019년 5월 12일 날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항입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총장님이 서울지검장으로서 2019년 5월 22일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 공기업의 투자 금액이 800억 원이고 무려 3,200억 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묻자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장 정결 사항입니다. 사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곧바로 부장 정결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반응을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연결되어 있죠. 작년 봄에 피해의 눈물이 안 보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2개의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부장정결 사건이라서 중앙지검장으로서 보고받지 못했다.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1차로. 그런데 이 답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피해자의 눈물에 대해서 닦아주라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작년 봄에 무혐의 처분할 때는 왜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몰랐냐? 눈물이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다시 추궁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답을했죠.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다시 박범계 의원이 추궁을 하니까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보고받은 적 없다와 하나 그거 진술이 있고요. 두 번째, 보고받은 적 있다. 즉 이미 다 회수된 상태로 왔다라고 보고받은 적 있다라는 이 진술은 서로 충돌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진술이죠.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있다, 없다, 이걸 둘 다 얘기한다면 이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이 박범계 의원의 이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이 있냐? 또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라고 한 진술은 서로 상충됩니다. 두 진술 중에 하나는 반드시 허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하죠. 논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 진술이고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 있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 진술입니다. 두 중에 하나는 반드시 허위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입으로 두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일구이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구이원. 그래서 이것이 딱 걸린 위중 사실입니다. 두 번째,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에 대해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진술이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파진흥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그 투자액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의의 소액 주주 등 해서 민간 주주들,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3,200억 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자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이 부분을 바로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한 거죠. 왜 이거를 작년 5월에 무혐의 처분할 때는 이걸 몰랐냐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전파진흥원에 회수가 된 상태로 왔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해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에 분명히 3,200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적시가 돼 있고 이게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이미 수사 의뢰 당시에 이미 3,200원의 투자가 부실화되면은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투자로 돌아간다. 일반 시민들의 피해다라고, 그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피해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보고받지 않았다, 또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 진술은 허위 진술입니다. 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고로 국회에 따라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중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 박범계 의원의 질의 바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총장님께서 라임 옵티머스 등 부패 사건에 대해서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 부장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검찰 보고사무 규칙, 이걸 이제 PPT에 띄웠습니다. 국감 때.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나오는 보고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 이거는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를 미공개 자료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거를 제출해라고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이거를 웬일인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공개라고 했는데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라고 오전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합니다. 내라 이거. 그랬더니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 규정인데, 그 부패범죄 수사 절차 예규에 따르면 부패 관련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장님은 윤모 변호사라는 야당 정치인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규정에 따른 보고라인과 수사 지휘 계통을 지키지 않고 직보를 받았나요? 즉, 그 당시 송사면 남부지검장한테 왜 직보를 받고 지시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반부패부장님은 분명히 이것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윤 총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검장이 첩보 단계는 총장에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첩보 단계는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이 소위 야당 정치인 사실 윤곽근 전 지검장 지금 이제 충북에서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했는데요. 그 윤곽근 변호사에 대한 첩보에 대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통신 및 계좌 내역을 다 지금 압수수색에서 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참 총장으로서 이게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데요. 통신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은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사항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진술은 명백히 허위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나중에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박주민 의원이 반박을 했냐면, 자,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 이게 이제 제출을 안 하려고 했던 미공개 자료를 결국은 이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절차 예규에 부패 범죄 수사 시에는 계좌 거래 내역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윤 총장의 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통신 내역 수사,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통화 내역 같은 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즉 보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계좌 거래 내역은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반부패부에 통해서 총장에게. 그런데 통신 내역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 내역까지 하게 되면 보고 대상이 맞습니다. 최소한 반부패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부패부는 누굽니까? 대검에 있는 총장의 스텝이죠. 결국은 참모부서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걸 보고받는 순간 총장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 내역 수사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피고발인 지금 윤석열의 진술은 허위입니다. 여러분, 과연 검찰총장이 중대한 이런 그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의 중요한 내용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총장이라면 중요한 부패 사건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절차인 부패 범죄 수사 절차 예규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함부로 못하게. 즉 박주민 의원의 지적처럼 함부로 총장이 깔아뭉개거나 보좌진 밑에 있는 그 부서 대검 참모부서나 일선 지검장이나
기타 부하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은폐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패범죄 수사 절차 예규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패범죄를 함부로 수사하고 덮는 일이 있을까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정작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이 윤곽근 변호사에 대해서 첩보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부패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통장 내역은 모르겠지만 통신 내역, 계좌 내역은 그렇다 치고 통신 내역 수사는 반드시 반부패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총장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예규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총장이라면 이거는 정말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만약에 숙지하지 않았다, 내가 몰랐다, 이거는 정말 무능하다기보다 무식한 총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절차 예적이라는 규정을 총장 본인이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서 내가 이거 통장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도 보고 대상이 맞다라고 자기는 알면서 국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질의로 생각이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정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 여러 가지 이 압수수색, 이 정말 무수한 압수수색과 이 전광석화 같은 그런 정말 빠른 수사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첫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면담 시에 했던 그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된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 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자였죠. 그 8월 27일 날 압수수색 첫 하는 날 박상기 장관을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윤 총장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서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 총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참이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때 박 장관님을 만났을 때 발언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 취지가 아니다. 즉, 내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한 것은, 그것은 후보자에서 사퇴하라나, 또는 장관에 이렇게 임명되는 것,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이죠. 9월 9일날 임명했으니까. 그 전인데, 그거를 내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묻죠.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놓고선, 자, 이후에 이 국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감 도중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본인의 입으로 또다시 일구이연을 했습니다. 자, 나는 그 사퇴나 반대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하신다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사퇴라는 두 글자를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죠? 본인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퇴를 바랬다라는 거는 맞는 겁니까? 사퇴를 바랬다라는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다라는 거와 사퇴를 바랬다는 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나 반대한다. 그 사람의 임명이 반대한다. 이 말과 나는 그 사람이 후보자 단계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이게 틀린 말, 이게 동일한 뜻 아닌가요? 이런 말장난 같은, 정말, 총장답지 않은 일국의 검찰총장이 너무 졸렬한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사퇴를 하고 하면 우리가 일처리라는 게 수사죠?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좀 사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 후보자의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지금 국감 중에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체가 또 다시 한번 양립할 수 없는 두 진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명백히 허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정말 명확하게 뉴스타파는 물론 최근에 엊그저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첫날 면담을 했는데 윤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펀드 수사 등을 그냥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경제 공동체다, 부부 일심 동체다, 그러니까 장관직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맞지 않다,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그런 취지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선처를 요구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뭐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이사한테 선처를 구걸합니까? 경찰서장이 밑에 있는 수사과장한테 선처를 구걸합니까? 그런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처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한테 야, 당신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느냐, 갑자기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냐, 또 강제 수사 중심을 하지 말고 임의 수사 중심을 해라, 수사의 방식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게 선처입니까? 선처를 구걸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에 그러면 사장이 그런 부하 직원한테 좀 이렇게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또는 경찰서장이 다른 밑에 있는 수사과장한테 야, 이거 좀 수사 방식이 너무 강제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미 체포 위주로 하지 말고 좀 강제 수사로 하지 말고 좀 임의 수사로 하지, 이렇게 말하면 선처를 요구하는 거고 부정청탁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정말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정말 진짜 아나무인이다. 박상기 장관의 표현대로 만인지상 1인지하가 아니라 만인지상 무인지하, 자기가 대통령 이거 뭐고 없다라는, 내 위에 없다라는 식의 발상입니다. 물론 국감시에 김도구 의원한테 윤 총장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게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박상기 전 장관의 말씀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왜냐? 정말 이분이 왜 무슨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고 이거를 허위로 말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사실을 짚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27일 첫날, 압수수색 들어간 첫날 이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사실이다. 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무리라는 걸 그 당시에도 윤 총장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너무 무리하게 느껴지는 수사를 장관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이 여러 가지 그 펀드 같은 걸 막 거론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쭉 있다. 조국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런 펀드 투자에 이 어떤 부정한 이런 권력형 비리가 쫙 있는데 우리가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퇴를 말한 적이나 이런 게 없고 뭐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로 사실과 다른, 차라리 내가 그랬다. 내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명확하게 반대했다. 권력형 비리에 의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법무를 관장하는 검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겠느냐라고 반대했다라고 남자답게 총장답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죠. 이제 와서 그것이 공격당하고 그 수사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니까 이제 와서 난 그런 적 없다? 여러분 너무 참 졸렬합니다. 너무 실망이고요.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캐릭터나 이런 게 보여졌다고 봅니다. 저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하진 않고요. 자, 이 발언, 나는 조국 장관의 후보자에게 대한 임명에 반대한 적 없다라는 식의 이 취지의 발언은 이건 명백히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14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후에 나는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적 없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영상을 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처럼 사법정의TV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응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주변에 전파를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조회수가 10만 조회수가 누적이 넘어야 저희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수익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는, 여기 밑에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유튜브 구독만 많이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사법정의TV 많이 구독하고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